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중공업 봅니다. 자, 삼성중공업이 오늘 3%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매물 소화를 받아야 되는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부터는 일주일, 길면 2주일 정도의 이쪽 구간에서의 횡보 구간이 약간 필요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까지 나온 이유는 시장에 대한 영향 없다고 볼 수 없죠. 근데 시장에 대한 부분보다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 봐서는 삼성중공업보다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현대중공업 그렇죠? 이쪽에 대한 움직임이 오히려 조정을 좀 덜 받을 수 있는데 여기도 삼성중공업이 이렇게 기간 조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구간까지 내려왔다는 건 여기도 바로 올라가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추세는 유지가 된다. 여기서 추세가 꺾이기 위해서는요. 안 좋은 부분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 좋은 부분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 신조선가에 대한 부분이 이미 최고치를 돌파해서 그리고 대략 한 2년 뒤 정도가 되면 선박들도 환경 규제 안에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그쵸? 선박들 어떤 선박입니까? 메탄올, 에탄올, 그리고 LNG 이런 선박이 이게 뭐예요? 친환경 선박입니다. 자, 그러면 친환경 선박으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조선가의 상승. 그쵸?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신조선가는 왜 올라요? 도크가 없으니까. 배를 지금 만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건 28년도에 인도가 되는 계약건을 받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만들고 있는 것보다 지금부터 들어오는 수주건들은 계속해서 선가가 높아진 고가 수주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먼저 이해를 하시죠. 자, 조선업은 뭡니까? 노동 집약적,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에요. 일단 진입 장벽이 높죠. 그리고 전통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굳이 여기 들어와서 그쵸 수많은 요즘에 그 반도체 이야기를 할 때 퀄 테스트라 그러죠. 조선도 마찬가지죠. 그쵸 많은 물품을 싣고 그리고 사람도 싣고 그쵸 대양을 누비는데 그 대양을 누비는데 이 테스트를 안 하겠습니까? 그쵸 안정적인 곳에 막 20년 30년씩 쓰는 선박들을 당연히 수주를 이쪽으로 맡길 수밖에 없다. 경쟁 자체가 안 된다. 그리고 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은 장기간 10년 이상의 장기 침체를 겪어왔죠. 그걸 제가 이번에 보여드리는 여기 신조선가의 추이만 보더라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2008년 그렇죠? 금융 위기를 기점으로 신조선가가 쭉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을 시작했죠. 그리고 20년, 21년 들어와서 수주가 강하게 터져 나왔고 지금 나오는 수주 물량들은 뭐예요? 이때 20년, 21년보다 훨씬 더 고가의 수주 물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배값이 떨어지면서 즉 선가가 떨어지면서 뭐가 나온 겁니까? 가격 경쟁이 붙었고 지금은 가격 경쟁이 붙는 과정에서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왔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살아남은 조선사들이 없습니다. 경쟁이 더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겁니다. 뭐보다 실적보다. 그렇죠.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상치에 대한 실적. 현대중공업 기준에서 예상치에 대한 실적이 6,500억입니다. 자, 그럼 지금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삼성중공업 기준에서 실적치를 보면 1분기 700억대, 2분기 1,300억 이렇게 찍었습니다. 두 개 분기 동안 2천억 찍었죠. 자, 그러면 선가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쵸 여기 아까 전에 제가 다른 내용 싹 빼고 딱 중요한 거 신조선가 그쵸 신조선가만 가지고 온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수주받은 것보다 이때 수주받은 게 가격이 높고 이때 수주받은 게 가격이 높고 23년도엔 더 높고 지금은 훨씬 더 높아졌죠. 도크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 지금 예약하는 도크 즉 슬롯은 어디까지냐 28년도에 인도되는 물량을 그쵸 인도되는 선을 수주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손익분기점이 지나와요. 아니 자본집약적인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손익분기점이 넘는 것까지가 어려운 거지. 여기를 넘어섰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적자를 보고 있다가 흑자 전환 흑자에서 두 배 전환 다음 그 진행이 되면 훨씬 더 높아지는 부분 그리고 이것에 맞춰서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래서 지금 이익의 폭, 그렇죠? 이익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 좋은데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조정을 빌미로 인해서, 그렇죠?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 조정을 빌미로 인해서 하락하는 부분을 만든 거고 이 구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전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조선주를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STX 중공업을 제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를 내용을 보여드리면 정확하게 돌파하는 구간 즉 선반영하기 때문에 돌파하는 구간에서 제가 매매를 했고 30%씩 이런 수익 구간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라이브에서, 그쵸, 라이브에서 실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를 라이브에서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라이브 입장 링크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그리고 여기 소통방에서도 제가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소통방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통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리가캠 바이오 같은 내용인데, 자, 6% 정도 수익 구간이 있죠. 근데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고, 여기 쭉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오늘은 떨어졌습니다. 근데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시장보다 월등히 강한, 지금 손실 중이기는 합니다. 정확하게 1.8% 손실 중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오늘 코스닥은 4.2%, 코스피는 3.6% 어마어마하게 빠졌는데, 계속해서 연일 폭락하는 과정 속에서도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시장하고 같이 내린 종목들이 아니라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에 있는 종목군들을 사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조선주예요. 자, 그럼 조선주를 매매해야 되는 이유는 명확해진 거죠. 시장보다 강하니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가격을 잡고 그리고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한 거지,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다른 어떤 것도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신조선가에 대한 부분은 딱 떼가지고 가져온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2008년부터 2024년까지예요. 자, 그러면 이거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2008년부터 한 10년 정도까지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제가 월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올라왔죠. 금융위기가 끝나고 나서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고가 돌파 못했죠? 고가 돌파 못하고 나니까 떨어지기 시작해서 저가 낮추고 고가도 함께 낮추고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박살나서 10년 이상의 장기 불황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어디서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으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우리가 가격 기준에서 봐야 되는 거지, 시장 기준에서, 아니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경기 침체를 먼저 반영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자, 그럼 경기 침체가 실제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이에요. 그런 부분 어디서 봤어요 우리? 하이닉스에서 봤죠? 자,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하이닉스 실적 봅니다. 23년도 적자, 23년도에 결산 실적 언제 나와요? 24년 초. 그럼 23년도에 적자를 봐왔는데도 불구하고 23년도에 하이닉스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7만 원부터 16만 원, 7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2배가 더 올랐어요. 그리고 올해 더 올랐죠. 그리고 지금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거다. 근데 떨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그렇죠? 실적은 계속 좋아지니까 떨어지는데 높은 프리미엄을 받았었던 데는 빨리 떨어지겠지만 이쪽에서는 하락폭을 제한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한 거지, 조선주까지 시장이 막 폭락이 나오고 박살이 나서 조선주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 추세 관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식으로 돌파 구간에 매매를 한다는 걸 알아야 되고, 이 부분을, 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 보면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30%씩 이렇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라이브 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여기는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공유를 해드리고요. 자, 무엇보다 가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내가 매매 전략으로 이해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여기 삼성중공업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 시킬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삼성중공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야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은 뭘로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지표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보다 먼저 반영하는 게 가격입니다. 가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빠진 거는 시장이 어려워서 빠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경기 침체를 먼저 반영하고 있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영상을 돌려보시면서 계속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해를 하시면 다른 종목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 관련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추세 이탈에 대한 부분 없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